1500년대 말엽즈음에 회자되던 사건 중에 김희의 아들이 유괴된 사건은 그 내용이 무척 이상하다. 김희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이 유괴당한다. 아이를 유괴한 범인은 아이를 이런저런 술수로 속이고 유인해서 끌어들여서 같이 길을 나섰는데 언덕과 비탈을 넘어서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범인은 아이를 어느 캄캄한 바위굴 속에 가둬두었다. 아이는 나가고 싶어 울부짖었지만 바위굴은 나갈 수 없게 막혀 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움에 울고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깊은 산속에 숨겨진 바위굴은 사람은커녕 짐승들도 알아볼 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치게 되고 점차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바위굴의 통로로 누군가 그릇을 하나 가져다 주었다.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배고픔에 떨던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죽을 마셨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아이는 갇혀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아이에게는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갈 뿐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풀을 엮어 만든 이불 같은 것이 들어오는 변화가 있을 뿐.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 한마디,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갇힌 채로 계속 매일을 지냈다. 그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 광산 개발을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아이가 갇혀있던 바위굴을 뚫게 되면서였다. 굴을 파던 사람은 깊은 바위굴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인 김희는 아이를 되찾게 되었다. 아이를 되찾고 나서 보니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매일 죽 한 그릇씩만 먹으면서 계속 지냈던 시간은 무려 6년이었다. 아이는 몸은 그런대로 멀쩡해 보였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에서 노력했지만 2년 후 아이는 죽었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김희의 아들을 유괴해서 6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가둬둔 것일까? 그리고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하루하루 끝없이 죽을 먹는다는 행동만 반복하며 살았던 아이가 끝없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원본 출전 어우야담 1500년대 중반 무렵 두 선비가 다툰 일 하나가 용재총화에 기록되어 있다. 성균관을 드나들며 공부하던 김윤양과 김복창이 싸운 일인데 김윤양이 볼품없이 먹을 것만 주섬주섬 챙기는 사람이라고 비웃은 김복창이 김윤양을 심하게 조롱하기 위해 찬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지어서 김윤양을 놀린 것이 발단이었다. 김복창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본 김윤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김윤양은 자신이 아는 점술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김복창은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복창은 판단력을 잃고 경로하여 불붙은 숯덩이를 찍어 들고 김윤양의 입속에 지식여 넣어버린다. 타오르는 뜨거운 숯덩이가 입안에 들어온 김윤양은 괴로워 날뛰었다. 좀 더 높은 명망을 떨친 선비들의 또 다른 싸움 이야기로는 이런 것도 있다. 1644년 심기원은 자신의 적인 김자점과 서로 정치판에서 세력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자점은 심기원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심기원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다. 심기원은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에게 붙들려서 나무로 만든 형틀 위에 묶이게 되었다. 심기원은 나무로 만든 매로 두들겨 맞은 뒤에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들은 형틀 위에 심기원을 단단히 묶어 놓더니 한쪽 다리를 커다란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심기원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형벌이냐?고 물었고 그러자 형벌을 집행하려는 사람은 김자점 상공께서 분부한 형벌이다 고 대답했다. 곧 심기원은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나머지 다리와 두 팔도 잘려나갔다. 심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 피를 뿌리면서 나뒹굴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몸뚱이만 남아 신음하도록 한 뒤에 정신을 잃을 때 즈음하여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그 형벌의 끝이었다. 심기원은 형벌을 받으면서 형을 집행하는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대신해서 김자점에게 전해주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심기원이 잔혹한 형벌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은 지 7년 후. 정말로 공교롭게도 김자점 역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형되게 되었다. 이후 이 형벌은 폐지되었다. 원본 출전 청성잡기